리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재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혼란스럽겠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아마도 이 호크아이는 나홀로집의2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거죠. 전 이때 깨달았죠. 노린 거구나. 정리가 확실히 되었네요. 그럴듯하지?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 리뷰는 호크아이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영화 리뷰에 앞서서 짧은 감상 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팔콘과 윈터솔저, 완다비전, 로키, 와디프에 이은 5번째 MCU 드라마입니다. 혹시 몰라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 한국에 디즈니 플러스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공개일 시점이 아니라 최초 공개일 시점이라는 거 순서대로 불러드린 거 말씀드리고요. 팔콘과 윈터솔저를 완다비전 앞에 부른 것은 원래 마블의 의도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전반부는 리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재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볼만했다. 하지만 앞선 4작품보다는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내비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반짝이는 연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흥미를 돋궜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장점이었던 것 같고, 아쉬운 점으로는 캐릭터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저만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홀로집의2와 호크아이가 관계가 있다, 저만의 해석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좀 이따 뒤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출입니다. 아쉬운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호크아이 캐릭터의 특성 때문인지,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스케일 때문인지 액션이 평이하고 밋밋함이 엿보이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중에서도 반짝반짝거리는 연출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면서 드라마에 활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롱테이크 연출인데요. 1화에서 뉴욕에 치타오리 종족이 침입을 하게 되죠. 2012년에 있었던 어벤져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 광경을 케이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고요. 3화에서 트랙슈트를 따돌리는 그런 카체이싱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롱테이크 장면이 참 좋았었는데요, 두 장면이 똑같은 방식의 롱테이크가 아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치타오리 침공 장면은 수직 개념을 사용했고요, 카체이싱 장면은 수평 개념을 사용해서 롱테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치타오리 침공 장면은 2층 천장서부터 시작해서 2층 그리고 계단을 내려와서 1층까지 이 수직 개념을 사용했고, 캐릭터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깊이감까지 표현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카체이싱 장면에서는 카메라를 360도 오른쪽으로 팬을 하면서 모든 광경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 장면은 마치 악마를 보았다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롱테이크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낸 장면이 있었습니다. 5화에서 엘레나가 분립을 당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엘레나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있는데 분립을 당하게 되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시간이 바로 지나서 5년 뒤 배경이 바뀌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립을 당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어서 분립을 당한 캐릭터들한테 이입이 되더라고요. 혼란스럽겠다. 나는 손만 씻었는데 5년이 지나 있어. 연출 지렸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로저스도 참 재미난 연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배우들을 배치했고요,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노래도 실제 뮤지컬 마냥 구현을 했고, 뉴욕 사건 때 없었던 앤트맨을 넣어서 재미까지 줬죠. 원래 어벤져스 촬영 당시에 배우들이 장난삼아서 했던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구현한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까지 채택을 하는 마블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세를 못 참고 그 아이디어를 차용하잖아요. 마지막 6화 쿠키에서는 이 로저스의 한 토막을 보여주죠.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있는 뮤지컬이었다면 보러 갔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소재들입니다. 다양한 관계 형성과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MCU들을 정리를 하고 미래의 MCU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겹지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마블의 솔로 무비들은 각각의 장르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이번 호크아이는 크리스마스 영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소재를 잡으면서 뉴욕의 배경과 캐럴로 가족적인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크리스마스 덕후로서
이 드라마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나타내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도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앞서 말했던 나홀로 집의 이야기를 풀어야 될 것 같지만 뒤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을 했죠. 지금 생각나는 게 킹핀입니다. 데어데블 드라마에 나온 킹핀을 등장시키면서 초반부에 긴장감 없던 전개를 만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 마블 퓨처 파이트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깽당 같은 애들이 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이런 애들은 언제 나오나 영화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을 통해서 MCU 세계관에 등장 신호탄을 알린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코믹스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킹핀은 앞으로도 등장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마야에게 죽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번 작품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소즈맨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빌런이자 히어로 소즈맨을 등장시켜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높였던 것 같습니다. 잭 듀케인이 소즈맨이죠. 소주맨 같다. 발음이 소주맨 같아. 소주맨, 소즈맨, 소드맨, 소즈맨. 저는 이 소즈맨을 잘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호크아이의 스승이 잭 듀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와, 마블은 진짜 관계의 변형을 되게 잘 만들어내는구나. 저 코믹스에 나왔던 이 캐릭터는 요렇게 변형을 시켜보고 저렇게 변형을 시켜보고 막 히어로고도 됐다가 적도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형이 너무 신기하고 만들 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참 부럽고 대단합니다. 여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후반부에는 트랙슈트 조직을 칼 하나로 맞서는 그런 멋진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케이트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던 캐릭터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엘레나죠. 이 엘레나를 등장을 시키면서 긴장감이 확 생겼습니다. 3화까지는 밋밋한 액션 영화 정도로 보였는데 엘레나가 등장하면서 뭔가 풍성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마블 영화구나, 마블 드라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블랙 위도우 마지막 쿠키에서 발렌티나 떡밥을 제대로 회수를 했습니다. 이제 발렌티나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내용은 회수가 된 거죠. 이제 호크아이와 엘레나가 싸울 일이 없으니까. 이로써 나타샤는 정리가 확실히 되었네요. 이제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뭐 물론 멀티버스가 있으니까 뭐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만 지구 616이었나요? 여기에 나타샤는 이제 없습니다. 더 파봐야 나올 게 없어요. 케이트와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죠. 투닥투닥거리는 모습이 자매 같았어요. 근데 언니가 키가 작아가지고 뭔가 비주얼로는 좀 안 맞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로닌 소재도 떡밥을 회수했죠. 불태웠습니다. 화르르. 다양한 트릭 화살이 또 등장을 하면서 부족해 보였던 호크아이의 액션을 좀 커버를 쳐주죠. 그래서 좀 더 히어로다운 액션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화살 시위 당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템으로 채운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역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의 단점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다 해소를 시켜버려. 호크아이가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자기들이 자각하고 있으니까 이 드라마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퍼스라는 길드도 나옵니다. 정말 좋아. 일단 인간미가 넘치고요. 앞으로 호크아이와 케이트의 슈트 제작에 참여한다는 이 설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호크아이가 농담을 던지기는 하지만 환기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라퍼스라는 팀이 환기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솔로 무비마다 어떤 집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호크아이 시리즈에는 라퍼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이 오타쿠 집단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희소성 있어. 아이디어 좋아.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분입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메인 빌런들의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빌런으로 보였던 잭 듀케인은 극 자체가 너무 얘가 빌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간쯤에 탄로가 났던 것 같아요. 얘 또 페이크구나. 마블이 맨날 이런 방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잭 듀케인은 또 탈락되고 이후에 빌런으로 보여진 인물은 마야와 카지였죠. 동기부여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트랙슈트 조직이 굉장히 바보스럽게 묘사가 돼서인지 배우들의 역량 부족인 건지 좀처럼 긴장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야는 강한 신체 능력이라도 있었지 카즈는 총든 인물 정도로 비춰져서 내내 호크아이한테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협박당하는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쉬워요.
강함이 안 보이잖아요. 엔딩 부분에서는 그들이 왜 싸우는 건지에 대한 개연성을 잘 설명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이상한 마무리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캐릭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극 전체의 긴장감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케이트의 엄마 엘리너 비숍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원작에서 케이트의 아버지인 데릭 비숍의 역할을 엘리너 비숍이 맡게 되었고 베라 파미가라는 걸출한 배우를 캐스팅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런임을 숨겨야 하는 이 드라마의 특성상 별다른 활약이 없어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런은 아니었지만 아쉬웠던 캐릭터 럭키가 있었습니다. 원작에서는 호크아이를 구해주는 액션까지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활약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 나는 그 럭키의 활약을 보고 싶었단 말이야. 이럴 거면 왜 출연시킨 거야. 피자만 먹다가 끝나잖아. 다음에 럭키 활약 있었으면 좋겠어요. 넣어주세요 꼭. 자, 지금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한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내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이 호크아이는 나홀로집에2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호크아이는 나홀로집의 대척점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비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약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다들 예상하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나홀로집에2와 호크아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벌어지는 소동이죠. 또 두 영화의 배경은 뉴욕입니다. 그리고 엔딩 부분에는 록펠러 센터 앞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센트럴파크, 장난감 가게, 스케이트장에서 에피소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홀로집에2에서 케빈이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애니메이션이 그린치였습니다. 호크아이에서는 5화가 끝나고 엔딩 부분에 그린치의 노래를 삽입합니다. 그럴듯하지? 자, 또 나홀로집에2 OST를 맡은 존 윌리엄스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레퍼런스 삼아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호크아이 3화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등장시킵니다. 피자 먹는 장면도 있고요. 빈집으로 피신 가는 전개도 매우 비슷하죠. 나홀로집에서는 삼촌댁이었을 거예요. 호크아이도 친척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자, 뭐 이쯤 되면은 크리스마스 영화는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 때문에 제가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장면에서 그런 인상들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결전을 앞두고 호크아이와 케이트가 트릭 화살을 만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연출이 나홀로집에2의 케빈의 호호호 작전의 연출과 굉장히 많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비장한 음악이 깔리고 작업에 열중하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 이 담는 방식이 매우 흡사했다. 저는 앞서서는 나홀로집에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6화 엔딩 장면이었습니다. 장소는 록펠러 센터 근처. 엘리너 비숍이 경찰에게 붙잡혀가면서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꼭 잡혀가야겠니? 뭐 이 정도의 대사를 케이트에게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나홀로집에서는 록펠러 센터 빌딩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엄마와 케빈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둘이 포옹을 하게 되죠. 이 장면과 매우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엄마와 화해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호크아이에서는 엄마를 붙잡혀가게 하고 사랑만 하긴 하죠.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전 이때 깨달았죠. 노린 거구나. 나홀로집에를 살짝 비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트리를 넘어뜨린 것도, 던칸 장난감 가게 아저씨 대신 킹핀이 등장한 것도, 케빈은 가족이 없어지길 원했지만 클린트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었던 것도, 외로운 비둘기 아줌마 대신에 밝은 기운을 내뿜는 라퍼스를 만난 것도, 사랑의 방법이 달랐던 엄마의 모습도 모두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만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했던 마블 드라마 중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들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고 크리스마스를 억지로 껴놨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2.5점에서 3점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분발하자는 뜻에서 2.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주면 나도 좀 그런데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2.5점
더 재밌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때 더 채워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내 동료가 되어라.